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지난 2년간 주택 가격이 2배 또는 2배 넘게 오른 7개 지역이 있습니다. 겨우 2년 동안이요. 이 지역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2년간 2배나 상승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집값이 몇 년 동안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걸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약 8년간이에요. 8년간 2배가 올랐습니다. 8년 동안 2배 상승.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8년도 아니라 2년간, 지난 2년간 2배가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 19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2배가 상승한 지역들이 있다고? 아니 불과 2년 동안 2배? 여러분 맨날 집값 폭등했다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2년간 2배 상승을 하는 게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인 압구정동도, 모두의 부동산이 미래 일자리 넘버원이라고 강조하는 판교도 모두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2배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지역들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 7개 지역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과거를 잘 관찰해야 미래에 어떤 곳이 좋은 투자처가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도대체 무엇이 집값 상승의 키포인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이 7개 지역들이 앞으로도 이런 폭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건 지역마다 각각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게 집값이 2년간 2배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국 부동산의 왕이죠.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곳들, 제가 한번 영상으로 따로 만든 적도 있는 판교의 경우에는 2년 전에 17억이었어요. 17억이었다가 지금 22억 4천이죠. 얘도 2배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인식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입지들이라고 생각되는 곳들도 지난 2년 동안 2배가 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7개의 지역은요, 오히려 이런 지역들과는 완전 달라요. 오히려 과거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곳들입니다. 분양을 하면 분양받는 사람이 없다. 미분양의 무덤이다. 투자자들이 거길 왜 사? 거들떠 보지도 않던 곳. 그리고 나 어디에 집 샀어 하면 사람들이 그게 어디야? 수도권이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곳. 가보면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휑하고, 그런 입지들을 오늘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 좋은데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런 곳이 2배가 올랐다고? 어떻게 이렇게 평가되던 곳이 이걸 해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히려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1번 지금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합니다. 학군도 좋고 지하철도 많이 다니고 교통도 편하고 상권도 잘 돼 있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고 싶다기보다 집을 사서 살고 싶어요. 본능이죠. 그건 좋은 곳에 살고 싶으니까, 내가 살기 편한 곳에. 하지만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시는 이유는 투자를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사실 물론 이런 것은 괜찮아요.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는 더 좋아지는 곳, 지금보다 훨씬 더 더더욱 좋아지는 곳이 있고, 판교, 위례, 과천 이런 곳들이 지금도 굉장히 입지가 좋지만 미래에 더 좋아지는 그런 곳들이죠. 이러면 지금 내가 살기도 편하고 투자 가치도 충분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셈이지만, 보통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죠. 여기는 이미 어느 정도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만 가능한 경우고요. 보통은 1번이나 2번 중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입지가 좋아서 살기 좋은 곳, 근데 앞으로는 딱히 호재는 없는 곳,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지금은 별로 살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미래에는 이 입지가 좋아질 만한 요소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우리가 호재가 많다고 하죠. 앞으로 호재가 많다. 여러분은 호재가 많은 곳, 천지개벽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지금 조금 안 좋더라도 1번보다는 2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투자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하는 겁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교통 호재, 일자리 호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입지가 현격하게 변화하는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다,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7개 지역은 이 책에서 더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두면 오르는 경기도 아파트라는 책이고요. 제가 한 달에 딱 한 권씩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4월달은 이 책이에요. 이 책의 2부를 보면 미래 가치가 높은 경기도 주요 지역 16곳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7곳도 이 16개 지역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책에는 이 7곳 말고도 9개의 지역이 더 등장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7개 지역에 9개를 포함한
이 지역들이 왜 유망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7개 지역이 어디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부터 위로 쭉 올라갈게요. 자, 2년 동안 2배 오른 7개 지역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저 맨 아래 수도권의 끝에, 맨 끝에 평택이 있습니다. 평택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평택시가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평택에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바로 앞에 이 고덕 신도시가 있어요. 자, 여기 고덕 국제화도시 첨단 산업단지라고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 쫙 깔려 있고, 이 앞에 고덕 신도시가 크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최근 거래가 좀 찍혀있는 3월달 거래가 활발한 고덕 신도시 자연앤자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2019년 3월, 2019년 8월, 9월로 가도 돼요. 쭉 한 3억 중후반대였죠. 3억 7, 8천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7억 8천입니다. 33평 전용 85제곱미터 기준이에요. 국민평수죠. 3억 8천에서 이거는 굳이 2년까지 안 가도 거의 한 1년 3개월 만에 4억도 안 되는 금액에서 지금 8억 가까이 올랐어요. 참고로 호가는 보지 않습니다. 실거래돼서 국토부에 찍힌 가격만 봐요. 2배 이상이 1년 3개월 이내에 올랐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 누가 평택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바로 옆에 고덕 국제신도시 A17블록 볼까요? 제일 풍경차인데 마지막 거래가 비슷하죠. 7억 9,500, 8억 정도에 근접하고 있고, 여긴 2020년 1월만 해도 4억이었어요. 지금 거의 8억이죠. 거의 여기도 1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아시는 분들은 고덕 신도시가 요즘에 미친 듯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서정리역과 삼성전자 사업장 사이에 있는 요 지역들, 요 아파트들은 지금 엄청 올랐어요. 자, 이렇게까지 급격한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제가 천지개벽 특집 3부에서 일자리 혁명으로 천지개벽하게 되는 6개 지역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곳이 고덕 신도시죠. 그 일자리 혁명이라는 건 이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죠. 요즘 수원, 화성, 용인 이쪽에서는 이 삼세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소위 떡상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라는 일자리가 부동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이런 인식을 만든 1등 공신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의 힐스테이트 영통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정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면서, 입지를 보시면 이 수원인데요. 망포역 하나 있고요. 망포역에서 한 11분 정도, 나름 그렇게까지 역세권도 수원의 분당선 하나 있는 애매한 입지에 11억의 가격 형성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 얘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꽃은 뭐예요? 반도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라인이 이 고덕 사업장에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라인, 2라인까지 완공이 됐고 3라인, 4라인을 곧 깔 거고요. 5라인, 6라인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라인이 6개가 깔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일자리가 이게 다 창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 일자리의 증가를 예상해서 가격이 미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는 조금 애매하더라도 미래에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이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교통이잖아요. 평택이 그렇게 교통이 좋은 곳은 아니죠. 그런데 교통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곳이 이 밑에 바로 있어요. 지제역이라고. 지제역 보이세요? 여긴 지금 1호선도 보이지만 SRT 정차역이기도 합니다. SRT가 다닌다는 거는 이미 서울 접근성이 어느 정도 편리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좀 문제는 요금이 좀 비싸요. SRT가. 기차니까 얘는. 근데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이 지제역에 GTX 신호선 연장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GTX 신호선이 착공하기 전에 얘가 확정이 돼서 반영이 되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착공 후에 따로 이제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해서 병점, 오산, 지제 이렇게 GTX 신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이재명 지사와 각 지자체 장들께서 공동으로 합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죠.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뭔가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라는 심리가 이제 발동이 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GTX는 먼 곳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먼 곳인데 GTX가 들어오면 이 지제에서 강남까지 40분, 45분이면 가겠죠. 그건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하면 이 삼성전자 일자리 호재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 GTX 호재, 이 두 가지 호재로 인해서 고덕 신도시는 그렇게 상승을 많이 했다. 이 고덕 신도시는 이렇게 2년 안에, 아니 거의 1년 만에 2배 정도 가격이 오르게 됐다. 자, 그럼 이 고덕 신도시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사실 변수가 두 가지 있는데, 지금 이 고덕 신도시에 들어오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라인이 6개가 들어오지만 상당 부분
무인화 라인으로 가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1라인, 2라인에서 일자리가 창출된 만큼 3, 4, 5, 6라인에서도 창출이 된다면 상당히 주변 아파트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겠지만 사실 이 단지가 아무리 커도 이 생산 라인이 너무 무인화가 많이 돼서 일자리가 이만큼 확보가 안 된다. 뒤로 갈수록 조금씩 줄긴 할 거거든요. 또는 앞으로 이렇게 라인이 많이 깔린 다음에 무인화가 가능해지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고덕신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의 일자리가 앞으로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결론 내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는지를 뉴스 기사 같은 걸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되겠구나. 뭐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지 않네. 이런 것들을 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는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GTX 지제역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여러분이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빨리 이 GTX가 들어온다, 일자리가 증가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도 아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고덕신도시죠. 이 고덕신도시는 좀 유동적이에요. 뭔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대박이기 때문에 그 대박이 터지는지를 잘 보셔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곳은 평택을 떠나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수원 위에 의왕 옆에 군포시 있어요. 군포시. 지금 이렇게 산본역, 금정역, 수리산역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산본신도시예요. 산본신도시는 1기 신도시죠.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의 맨 끝자락인 수리산역 쪽이 오늘 영상 주제에 좀 부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산본동 한라주공 4단지인데 한라라는 말이 없네요. 한라주공 4단지 1차입니다. 자, 얘 23평이 2019년 4월에 2억 6,500이었어요. 지금 실거래 5억 찍었죠? 2년 만에 뭐 사실상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가야주공 5단지 있어요. 얘 24평 볼게요. 2019년 4월 2억 2천이었다가 지금 5억 2천이죠.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많이 집값이 올랐냐? 자, 첫 번째로 수리산역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떨어진 금정역, 4호선으로 두 정거장 떨어진 금정역에 GTX 소재가 있어요. GTX 신호선 신설이 확정이 되어 있죠. 거기서 두 정거장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리산역 역세권 아파트들은 GTX 금정역에 좀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GTX로 인한 간접적인 교통호재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 3번역이 더 좋은 거 아니냐? 3번역은 한 정거장인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딱 봐도 이 3번 신도시의 상권 여기 있거든요. 3번역 앞에가 상권이고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수리산역은 사실 끝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좌우가 숲세권이라는 거 말고 딱히 3번역보다 좋은 게 있냐? 예, 있습니다. 예, 바로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는 호재가 있어요. 방금 보신 한라주공 4단지 1차와 가야주공 5단지 1차 아파트, 이 두 아파트는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사실상 확실한 그런 단지들입니다. 자, 용적률이 115죠.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용적률이 115면 재건축 사업성이 좋다는 것쯤은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재건축 연차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 2022년 4월,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입지를 보면 초, 중, 고, 초, 학교 부자죠. 왼쪽에 초막골 생태공원이라는 아주 퀄리티 높은 군포시 최고의 공원이 크게 위치를 해 있고요. 물론 아무리 공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어도 입지 자체는 3번역 앞이 더 좋아요. 좋은데 이 3번역 쪽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반면에, 왜냐면 어떤 단지를 찍어봐도 용적률이 220 불가능하죠. 200 넘으면 재건축 불가능하다. 경기도에선 226 절대 재건축 못합니다. 즉 이 아파트들은 구축이다. 93년도에 지었고 앞으로도 쭉 그대로 가는, 뭔가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정도를 할 수 있는 구축인 반면 이 수리산역 아파트들은 구축에서 신축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단지들이 이 수리산역에 위치를 한다 라는 점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2배 가까이 또는 2배 이상 오른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이 단지들이 실제로 재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려있는데 저는 상당히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른 곳에도 이 정도의 용적률과 입지를 가진 단지들은 많이 있는데 얘네만큼 빨리빨리 재건축이 될 곳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얘네가 군포시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군포시에 위치하는데 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자, 군포시라는 곳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서울이나 수원이나 안양이나 이런 대부분의 도시들은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재건축을 하려고 대기 중인 단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0년 차가 되어도 사실 재건축을 거의 못합니다. 30년을 채우면 재건축 연한을 채워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년이 딱 되자마자 재건축을 시작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다른 단지들이 없죠. 군포시의 대부분이 산본 신도시고
이 산본 신도시는 다 92년도 이후에 지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보다 더 선배들이 없죠. 선배님들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 30년을 채우자마자 이런 군포 같은 곳들은 앞에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좀 바로바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전진단을 바로 좀 신청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 안전진단 하는 데만 뭐 5년, 6년씩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건축을 하자라고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도 안전진단 하는 데만 5, 6년 걸릴 수 있는데 이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50만이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바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얘네들보다 먼저 하고 있는 단지들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로 안전진단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차장이에요, 차장. 내가 연차를 다 채워서 이제 부장 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한 번에 되나요? 잘 안 되죠. 왜? 내 위에 선배님들, 아직 차장님이시고 부장을 달지 못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밀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부장을 달겠습니까? 이분들이 달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승진을 하든 말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회사는 내 위에 선배님들이 없어요. 막 부장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차장에서 연차를 채우자마자 또는 연차를 아직 다 채우지도 않았는데 바로 승진시켜버리죠. 부족하니까. 군포시라는 곳이 이런 특징이 좀 있다. 사실 이 단지들은 그래서 다른 지역들에 비해 훨씬 더 빨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다. 사실 재건축의 생명 속도인데 그 속도 면에서 군포시는 매우 유리하다 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외에도 이 단지들이 재건축이 빨리빨리 진행될 다른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 얘기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냐 계속 갈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이 책에서도 수리산역 근처 단지들에 대해서 저와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군포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은 안산이에요. 안산. 이 안산을 볼 건데 안산은 두 곳을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초지역이에요. 이 초지역은 저희 구독자님들은 조금 익숙하시기도 해요. 제가 이 천지개벽 특집 1부 앞으로 천지개벽할 12개 지역을 다룬 영상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지역이 초지역입니다. 지금 이 초지역 바로 앞에 있는 초지역 메이저타운 프루지오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32평이 9억 7,800입니다. 실거래가 깜짝 놀랐죠. 안산인데 이게 2019년에 한 4억 6천, 4억 5천, 6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넘게 오른 거죠. 제가 이 천지개벽 영상에서 초지역을 1번으로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때가 12월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한 8억 정도 하던 가격이 지금 1억 8천이 더 올라서 거의 10억을 향해 가는 걸 보니까 조금 저도 신기하긴 해요. 사실 이 초지역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뭐 교통호재 때문에 그렇죠. 여기 명확합니다. 교통호재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서해선, 4호선, 분당선이 이렇게 다니는 곳인데 현재 트리플 역세권이죠. 여기에 뭐가 추가되냐? KTX, 인천발 KTX, 그 다음에 시인안산선이 추가되는데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시인안산선. 얘가 이제 여의도를 가는 노선이에요. 기차 들어오는 것도 크죠. 우리나라에서 기차 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 기존에 위치한 4호선, 분당선, 서해선은 조금 파워가 약한 노선들이긴 해요. 신안산선이 강력한 노선이죠. 여기가 가격이 사실 12월에 8억에서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까지 더 오른 이유는 이 GTX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GTX 신호선이 초지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좀 기사 같은 것도 나고 소문이 퍼지면서 근데 조금 아쉽지만 사실 초지역에 GTX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요. 초지역에 들어오려면 선로를 새로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사실상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GTX 때문에 초지역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안산에 들어오는 GTX를 보고 투자하실 분들은 초지보다는 옆에 고잔 옆에 중앙 옆에 한대암 옆에 상록수 있어요. 이 상록수가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다고 상록수가 GTX가 확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확정 아니에요. 확정은 아니지만 초지역보다 가능성이 훨씬 높죠. 아니 상록수도 가고 초지역까지 다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좀 어려워요. 사실 상록수역까지밖에 오지 못할 것 같아요. GTX는 이 이상 안으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상록수역에 GTX가 정차를 하더라도 한대 앞 중앙, 고잔, 초지역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4호선을 타고 상록수역으로 이동해서 GTX를 이용할 수는 있겠죠. 자, 상록수역 근처에 바로 앞에 안산 월드 1단지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정말 와 이건 뭐 그죠? 미어캣이에요. 미어캣. 완전 고개를 들고 있죠. 지금 5억 찍었거든요. 18평이 2월 18일날 마지막 거래가 됐고 2019년 4월에 1억 6천 하던 게 3배 올랐습니다. 2년 만에 3배. 워낙 집값이 쌌어서 많이 올라가죠. 여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GTX가 상록수역에 정차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긴 해요. 확정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얘는 보면은 지금 용적률이 안 나오는데 용적률이나 대지 지분을 보면 재건축을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그 앞에 상록초등학교 있고 공원이 있고요.
역 가깝죠. GTX가 들어오게 되면 GTX까지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이런 입지이다 보니 신축까지 되면 난리 나겠다고 해서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이제 요 날이 뭐냐면, 요 날이 그 기사 나온 날이에요. 상록수역에 GTX 정차 확정 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 기사를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 확정이 아니니까. 뭐 유력 이런 식으로 했어야죠. 유력. 제가 봐도 유력은 맞아요. 근데 확정은 아니다. 아무튼 그 기사가 뜨면서 하루 만에 갑자기 된 거예요. 뭐 여기도 그렇고 그 근처 단지들도, 옆에 보로주공 볼까요? 보로주공도 그래프가 비슷하게 생겼죠. 미어캣 모양. 여기도 미어캣 모양. 다 미어캣이에요. 이런 단지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 미어캣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 미어캣을 넘어서 기린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당연히 뭐에 달려있어요? 이 GTX에 달려있어요. 이 GTX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단지들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물론 이 GTX는 지선이라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배차 간격이 4배 정도 깁니다. 일반적인 정거장에 비해 배차 간격이 4배 정도 길기 때문에 뭐 출퇴근 시간에 한 30분에 한 대씩 오겠죠. 상당히 일반적인 GTX 정거장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배차 간격이 30분이어도 시간 맞춰 나가서 타면 강남을 가는데, 한 20분이면 강남을 가는데 난 배차 간격 길어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강남 가려면은 하루 왼전이 걸리니까 엄청난 차이죠. 20분은. 이 GTX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걸려있는 곳이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예측을 하기가 불가능한데, 저는 그래도 상록수역은 조금 정차가 유력하다고 보긴 합니다. 상록수역이 유력하고 초지역은 상당히 좀 힘들다, GTX가 들어오기 힘들다, 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다음 달 초쯤이나 이번 달 말쯤에 이 GTX 신호선이 어디에 추가될 것인가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 거예요. 거기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안산 다음으로 볼 곳은, 자 왼쪽으로 더 갑니다. 더 가다 보면은 송도가 나와요. 송도 국제도시 가격 볼까요? 자 3월달에 거래된 곳 볼게요. 지금 10억 5천까지 찍혀 있는데 2019년 3월에 5억 2천이었죠. 딱 2배 정도 상승했죠. 자, 이건 왜 그래요? GTX-B 얘가 제일 크고요. 다음에 신도시라는 거, 요즘은 교통 입지 좋은 신도시는 정말 대세죠. 다음에 은근히 송도가 일자리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도 지식정보 일반 산업단지 써있죠. 일자리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밑으로 일자리가 쫙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는 언제 소개해드렸냐면은, 여기도 천지개벽 일자리 혁명 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고덕 국제도시와 함께 송도 국제도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송도는 대한민국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곳이에요.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IT, 다음 반도체, 다음 바이오, 그 중에 반도체는 아까 고덕 신도시 용인 하이닉스 클러스터, 바이오는 송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곳이 송도입니다. 그러니까 송도는 단순히 GTX 호재에 있고 신도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션뷰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일자리다. 그러니까 보시면 교통, 일자리, 뭐 환경, 신도시니까 모든 것이 다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죠. 지금은 되게 교통이 애매한데, 사실 GTX도 없고 일자리도 아직 생기는 중이라 좀 애매한데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것들이 오른다고요. 앞으로도 여기는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죠. GTX-B는 확정된 거고, 송도가 바이오 클러스터가 된다는 것도 사실상 확정적이기 때문에 송도는 굉장히 확실한 투자처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곳은 송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같은 인천에 검단 신도시가 있어요. 검단 신도시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곳입니다. 미분양의 무덤. 이 검단 신도시가 한때는 미분양의 무덤이었어요. 무덤.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나요. 다. 여기를 누가 들어가냐, 분양받는 놈이 미친놈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니 검단 신도시에 반전이 생겼죠. 분양권이 그 미분양으로 받았던,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그 분양권이 2배가 됐다. 앞으로도 검단 신도시가 계속 더 쭉쭉 올라갈 수 있나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GTX-D라고 봐요. 그거는 김포도 마찬가지인데, 검단과 김포를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검단과 김포는 둘 다 GTX-D 라인에 기대감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GTX-D 라인이 6월 달에 노선을 발표하죠. 이때 상당히 유력하게 GTX-D 라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이 김포 한강 신도시, 다음 검단 신도시입니다. 이제 김포에서 출발해서 검단 지나서 부천으로 가서 뭐 이렇게 서울로 가는 이런 형태를 뛸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6월 달에 노선이 나와봐야 알고, 제 생각에는 이 정부에서 GTX-D 라인을 실제 추진을 할 수 있을지조차 지금 불투명하긴 합니다. 지금 LH 사태가 터지면서 또 집값을 폭등시킬 정책을, 특히 집값뿐만 아니라 이게 땅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GTX를 새로 깔게 되면은 근처 땅값이 폭등할 거는 불보듯 뻔하고, 당연히 정부가 뭔가 이런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공무원들이 땅 사놓은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피곤해질 거라,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한다고 하면 조금 유력하긴 해요. 한다고 하면 앞으로의 김포와 검단 같은 경우에는 GTX-D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고 기사를 잘 보시고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셔라. 사실 지금 약간 이 검단과 김포는 GTX-D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긴 해요. 그냥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조금 곤란하긴 합니다. 사실 안 되면 그냥 쏘쏘가 아니고 좀 곤란해져요. 이미 약간 가격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GTX-D가 부산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곳이 이 김포와 검단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 말고는 그렇게 초특급 대형 호재가 있지는 않아요. 김포와 검단은. 자, 이렇게 해서 검단 신도시와 김포는 좀 같이 갔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이 완전히 저 북쪽으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면 이 GTX 신호선의 종점 덕정역이 있어요. 양주죠. 양주의 덕정역. 덕정역 근처 제일 신축이 덕정 서희 스타일스인데 얘가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또 미어캣이에요. 2019년 4월에 2억 7천 하던 게 지금 5억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올랐죠. 이 덕정역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영상이 GTX 한방으로 천지개벽하는 곳, 그 중에 가장 천지개벽을 심하게 할 곳이 이렇게 먼 곳, 서울에서 먼 곳들, 덕정, 운정 뭐 이런 곳들, 뭐 의정부, 수원, 그 중에 가장 지금 낙후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어디냐? 덕정이다. 다른 곳들은 그래도 다른 뭐 의정부나 수원, 송도 이런 것들은 솔직히 GTX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뭐 나름대로 뭐 서울도 갈 수 있고 이 안에도 일자리도 있고. 근데 덕정은 어때요? 덕정은 GTX 아니면 정말 이 서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라고요. 덕정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GTX 신호선이 올해 착공 예정이고 완공이 다가오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 덕정역 GTX 한정거장 전 의정부역 근처 신축인 의정부역 센트럴자이가 지금 분양권이 33평이 9억 3천을 찍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GTX로 한정거장 차인데 이 정도면 한 4분 5분 차인데 4분 5분 GTX 더 타고 반값 오를 수밖에 없죠. 또 의정부역 신축들이 올라가면 같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덕정역은 저는 앞으로 계속 잘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2년간 2배가 오른 7개 지역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어떠세요? 이런 지역들 지금은 별로여도 미래 입지가 좋아지는 곳, 시상승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건 예상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과거 2년간의 역사.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 특히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이랑 2번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2번을 택해야 한다. 지금은 별로 살고 싶지 않게 생겼어도 미래의 호재가 많다면 제일 좋은 투자처예요. 여러분이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반드시 2번에 투자하셔야 된다. 나는 뭐 미래에 돈 버는 거 별로 관심 없고 지금 내가 살기 편한 곳에 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1번에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왜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부동산 채널에 들어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2번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마치 내가 지금은 재밌는 거 포기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학생들이 지금 조금 불편하게 살더라도 앞으로 1번보다 훨씬 좋아지는 곳에 투자를 하셔라.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제발 그렇게 하셔라 라는 게 이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2번에 해당하는 지역이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어딥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개 지역이 이 책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택 고덕국제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송도 국제도시, 안산은 초지와 상록수를 말씀드렸죠. 군포 산본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7개 모두 있죠. 그 외의 9개 지역들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7개 도시를 30분도 안 되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아무리 극강의 설명충이라고는 하지만 다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니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책까지 읽어봐야만 7개 지역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보다 중요한 앞으로 유망한 지역들은 어디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신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작가님의 다른 도서인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 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게 되네요.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그만큼 보는 눈이 저와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분 책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저자명은 박휘용 님이신데 부동산 히어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책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널에서
뭐 질문을 하기도 좀 용이하겠죠. 아무래도 다 대답을 해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서서는 15,000원 정도고요. 이북으로 보시면 11,000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보고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투자를 하셔서 조금만 더 좋은 투자를 해도 1억 정도는 내 집값이 더 올라요. 나중에 3억 오를 걸 4억 오르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1억의 차이면 이 책을 1,000권, 아니 10,000권을 사요. 10,000권, 10,000권. 고정 댓글에 도서 구입 링크 달아둘 테니까 이거 적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데, 특히 재테크 공부를 하시는 데는 돈은 아끼지 마세요. 시간은 아끼더라도 돈은 아끼지 마세요. 돈을 아끼시는 건 좋은데 고작 15,000원을 아끼진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을 누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